안녕하십니까. 구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3월 말 현재 한남 뉴타운에 대한 현재의 상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나 조합원 분들한테 현재의 소식을 정확한 입장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약간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현재 속도가 빠른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상가 조합원과 어떻게 보면 조합의 갈등이 뭐냐면 상가 분양가, 상가를 신청한 상가 조합원들이요. 약 266 세대가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3구역은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가가 1제곱미터당 약 2,050만 원 정도의 추정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추정 분양가가 나왔는데 이거에 비례해서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추정가는 제곱미터당 904만 원에 나왔습니다. 904만 원에 나와서 현재 기존 조합원들이 입장에서 보면 왜 조합원들의 가격이 왜 더 비싸냐 이러한 것들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일부 인용이 돼서 조합원들과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조합 간에 약간 협의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히 짧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왜냐면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갈등의 기간이 빨리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표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를 목전에 두고 이러한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남 뉴타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상가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가의 조합원은요, 조합원 숫자는 일반 주택 조합원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주택 조합원 숫자가 상가 조합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조합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 소외되는 어떤 상가 조합원들의 문제들이 이러한 관리 처분 인가를 목전에 둔 전후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숫자가 작다고 해서 주택 조합원의 숫자를 믿고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항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나 조합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예로 대표적인 것이 서초동의 그랑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담동에 보면 청담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랑자이는요, 준공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와 주택 조합 간의 이견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준공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지금 준공이 끝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만 들어가고 내 주택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의 삼익자이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에 대한 인가는 받았는데 상가와 조합에 대한 이런 이해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써 철거의 시간이 무려 2년여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상가가 많이 밀집된 특히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나 상가 조합원들이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남 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요, 2022년 10월인지 11월 정도에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이 시공사가 대우건설이 됐어요. 대우건설. 이 대우건설이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가지고서 롯데 경쟁 상대인 롯데건설을
제끼고 대우건설이 됐는데 이 대우건설이 가장 이슈가 되는 제안서가 뭐였냐면 이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태원역에 약간 평지 같은데 지대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남 뉴타운의 고도 제한은요 한남 2구역뿐만 아니라 한남 뉴타운은 고도가 해발 90m로 제한이 됐습니다. 해발 90m로 제한됐기 때문에 2구역 같은 경우는요 최고 충수가 한남 뉴타운 2, 3, 4, 5구역 중에 가장 낮은 14층으로 최고 충수가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곳은 해발 90m로 용적률을 잘랐기 때문에 용적률은 이거보다 높지만 최고 층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14층이 한도가 됐다. 한 예로 한남 뉴타운 5구역은 해발 고도 90m로 제한이 됐을 때 최고 층수가 23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지대냐 고지대냐에 따라서 이 최고 층수의 제한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고 산조망권이라고 하는데 남산 조망권. 남산을 강남에서 보았을 때 70% 이상이 강남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해발 90m의 제한으로 14층이 2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를 제한을 받는데 이 대우건설에서는요 해발 고도 90m를 118m로 완화를 해서 서울시의 완화를 통과해서 설계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그러면 118m로 완화를 하게 되면 이 14층이 최고 층수 21층까지 확대되는 이거 어떻게 보면 한남 2구역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됐는데 이러한 해발 90m라고 하는 내용은 과거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니고요. 시절에 만든 박원순 시장이 재직 시절에 만든 아니었고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이런 설계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 상에서 최고의 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완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현재 제출이나 설계한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남 이 구역의 조합원들이나 조합원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마땅한 안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설계안이 제시가 안 된다 해서 대우를 만약에 교체한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남 2구역은 약간 장기적인 시각에서 약간 관찰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한남 뉴타운 중에서 현재 절차적인 단계에서는 가장 늦은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 같은 것이 현재 4구역 같은 경우도 상가가 3구역보다 점점 상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남 3구역을 봤을 때 어떤 상가 조합원과의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 문제를 역시 4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조합과 정비업체 조합을 도와주고 있는 어떤 정비업체와의 이러한 문제점들도 약간씩 수면으로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3구역은 역시 내실을 좀 더 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구역에 대한 설명을 한남 뉴타운 5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한남 뉴타운 총 4개의 구역, 한남 뉴타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중에서 그 5구역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네이버나 이런 게 봤을 때 블로거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남 5구역 사업이 늦은 축에 속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남 뉴타운 5구역은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다른 사업지를 압도하게 그 추진위원회의 그 인가가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빨리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었지만 한남 5구역의 태생적인 문제점이었던 그 변전소 문제, 변전소 문제가 처리가 돼서 변전소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비대위 반대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빨리 됐던 시간들을 다 소진하고 사업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이러한 여건이 됐지만 이 변전소는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이러한 반대파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에 현재 조합이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파 문제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돼서 5구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 현재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거를 큰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현재 뭐냐면 굉장히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늦은 거 3구역이나 2구역에 비해서는 늦은 것 같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어떤 문제점 없이 조합이 사업을 잘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구역이 가장 빠른 관리 처분 인가와 준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은 바로 이런 조합의 안정성의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남 5구역은요, 4월 셋째 주에 건축 심의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고요. 8월 달에 건축 심의를 통과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전에도 말씀드렸다지만 3월 10일 서울시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과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야만 됐는데 3월 10일 날 도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은 7월 1일 이후에 재개발 구역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혜를 받는 구역이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드린 5구역이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4구역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왜 사업이 빠르게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조감도에 따른 설계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하였을 때는요, 공적인 건축 설계사 분들이 설계를 공적 건축 사무소나 아니면 조합이 선정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안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시공사 선정되면 시공사 건설회사의 특화된 설계안으로 추가로 보통 변경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했을 때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타임 레그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요.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장점은 무엇이냐면 건설사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설계, 건설회사들이 제안한 아주 훌륭한 특화된 설계를 사업 시행 인가의 설계안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한 번 변경하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시간적인 면과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월 10일에 개정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정할 수 있는 법의 어떤 개정은 한남 뉴타운 5구역 특과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법 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